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산주입니다. 네. 네. 줄줄 비가 내리듯이 줄줄 흘러내리는군요. 네. 시장이. 이제부터 뭐 계속 화수목금까지인가? 네. 계속 비 오잖아요. 네. 안 더워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되게 꿉꿉합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주말에는 좀 맑았으면 좋겠네요. 평일에만 비 오고. 무슨 심보래. 네. 뭐 금융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네. 네. 계속 쏠림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뭐 많이 쏠리는 종목들은 항상 그렇듯이 변동성이 막 하루에 플러스 20%대에서 마이너스 막 왔다 갔다 굉장히 변동폭이 커서 이제 테마는 디폴트인 것 같아. 계속해서 오늘은 또 맥신이었어요. 맥신도 있고 오늘은 또 양자 컴퓨터가 난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뭐 계속해서 테마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코인파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에. 네, 확실하게. 네,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했습니다. 2,505포인트로 2,500이 거의 깨질랑말랑한 수준입니다. 네. 코스닥은 1.15%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대형주들과 게임주들 일부가 많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네. 게임주가 참 안 좋아요. 네, 계속 밑으로 NC소프트를 필두로 계속 밑으로 뚫고 내려가고 있고 마땅한 게 뭐 반등 포인트가 안 보여요. 게임주는. 네. 예전에는 뭐 신작 발표한다 이러면은 기대감 때문에라도 올랐는데 요즘엔 뭐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네, 중국이라는 그 멀티플 확장 요인이 없어졌죠. 네, 없어져서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고멀티플을 좀 유지해줄 만한 그런 환경이 좀 점점 닫히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고요. 오늘 보험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7%대 상승을 했는데요. 7월 달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78%로 상당히 좀 장마철이라서 좀 손해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상당히 좀 선방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DB손보, 롯데손보, 삼성생명, 현대해상 2, 3%씩 오늘은 상승했습니다. 음식료 섹터가 두 번째였는데 요즘에 음식료 섹터에서 조용히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네. 오늘 오리온이 5%, CJ시푸드 4%, 삼양식품 3%, 제일제당 1.5%, 빙그레 1%다 많이 상승했는데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기계 섹터가 0.9% 정도 올랐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여기는 KCGI에서 뭐 현정원 회장 내려가라 이런 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주주행동이 또 나왔죠. 네, 주주행동이. 약간 분위기가 KCGI는 약간 이제 점차 적대적인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같으네. 네, 네, 오늘 5% 상승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2%대, 한미반도체가 2% 올랐습니다. HBM 관련주들도 좀 올랐다 떨어졌다 많이 하는데 참 방향성이 참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뭐 오르는 종목도 있고 HBM주 중에는 떨어진 것도 있고. 오늘 운명의 저녁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저 예상치가 굉장히 높더군요. 예상치가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주당 순이익이 $2를 훌쩍 넘어야 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나 그거 보고 예상이 많이 올라와 있네. 저는 좀 완만하게 생각해서 한 $1.5는 반드시 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했는데 예상이 뭐 2.2달러인가? 뭐 이 정도 수준이던데요. 어제 엔비디아가 뭐 한 2%대 떨어졌나요? 네. 그 전에 한 8%대 급등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실적 발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라서 어저께 또 한국 증시에서는 HBM 관련주들이 뭐 제 생각이지만 뭐 K 선반영 때문에 좀 떨어졌다면 오늘 좀 반등을 못한 걸로 봐서 좀 긴장을 좀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네. 네,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그런 실적을 내지 않으면 또 조금 조정수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전망치가 많이 높아요. 지금 전망치가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높은데.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세게 보는구나 시장에서. 그러니까 매출도 지금 112억 달러? 112억 달러 봐요. 기존에 뭐 80억 달러 하던 회사인데 매출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주당 이익도 1달러, 2.2달러 지금 1.09달러 전분기에 했었거든요. 더블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더블은 안 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올라가긴 확실히 올라가는데 날 수도 있죠. 분기에 더블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게 기대치라면 오늘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가 완전히 좋지 않으면은 1분기 같은 가이던스를 내주지 않으면은 만만치 않긴 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항상 뭐 많이 쏠리는 종목들은 이런 실적 발표 때 좀 긴장이 흐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의료정밀 섹터가 오늘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ST 바이오센서가 무려 9%나 하락을 했습니다. 덴티움이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ST바이오센서는 다시 이제 저가 수준까지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네, 섬유회복 섹터도 계속 안 좋습니다. FNF가 오늘 2% 정도 하락했고 한세실업도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고려제강이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고려제강은 최근까지 초전도체로 같이 묶여가지고 좀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TCC 스틸, 삼화알미늄, 포스코스텔리움,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2차전 지주들이 조금 조정받는 바람에 이들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AMD 향으로는 HBM3하고 패키징까지 턴키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어저께 들었습니다. 최종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하고요. AMD의 AI 가속기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HBM 납품하고 이제 생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TSMC를 통해서 패키징하고 생산을 했는데 요거 TSMC가 조금 공급이 쇼티지가 나는 바람에 네. 삼성전자한테 낙수 효과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네, KB증권에서는 어저께 리포트도 전해드렸듯이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GPU도 이제 턴키 수주로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좀 표출을 했는데 빨리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봐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네. 뭐 턴키 수주 되면 일단 마진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HBM부터 뭐 다 혼자서 해주면 마진은 높겠죠.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가격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업황 반등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좀 우려스러운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밸런스지에서 메모리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어렵다라는 전망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계를 통해서 9월달 평균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24년도 상반기까지 의미 있는 회복이 어렵다라는 전망을 좀 냈습니다. 메모리 재고가 그만큼 빨리 감소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과잉 재고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12월 달 납품 가격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좀 우려스러운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요거를 또 인지해서인지 어저께 보니까 이제 낸드 재고 정상화를 목표로 추가 감산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낸드 재고가 올해 초에 좀 줄긴 했어요. 올해 초에 20주에서 28주까지 좀 치솟았다가 최근에 18주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적정 재고라고 보는 재고가 6주에서 8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18주면 굉장히 많이 남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조금 생산 물량을 조정을 할 거다라고 합니다. 네. 하반기 웨이퍼 투입 물량은 상반기 대비 10% 더 축소를 해서 감산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소부장 중에서도 이제 HBM 쪽 제외하고 뭐 전공정 쪽은 주가가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메모리 감산을 하면 소부장 섹터는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적이 계속 회복이 좀 이연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까지 계속 감산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낸드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타격을 조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네, 오늘 뭐 조금 이렇게 HBM 관련주들은 조금 떨어지는 흐름도 보였고요. PSK 홀딩스, STI 이런 데는 한 2, 3%씩 하락을 했고 한미반도체는 2% 올랐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참 대장주는 잘 꿋꿋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장비 항구에서 장비 대장주이기도 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랑 주가가 좀 양극화돼서 딴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일단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방업체의 메모리 감산 영향 때문에 대표적으로 좀 실적이 컨센을 많이 밑돌았던 종목들이죠. 그냥 전공정의 케미칼을 공급하는 업체니까 뭐. 예.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공정 가동률을 좀 크게 낮추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전공정, 후공정 다 하는지 그거 정확히 모르겠네. 어쨌든 케미칼을 본거 업체니까요. 네. 가동률에 따라서 연동되는 건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뭐 물량이 이제 납품하는 물량이 감소하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고정비는 그대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마진이 좀 줄어들어서 실적이 좀 꺾이고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감산이 충분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와 함께 가동률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사 전망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한 11% 정도 전분기 대비 소폭 더 하락한 뒤에 4분기부터는 삼성의 평택 3공장 그리고 테일러 공장 가동과 함께 분기 실적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 턴어라운드에서 4분기 턴어라운드 그 다음엔 또 내년도 1분기, 2분기 턴어라운드를 이렇게 점점 밀려나가는 약간 그런 우려가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지금으로서는 23년도 영업이익은 1,430억, 전년 대비 좀 꺾인 수치인데 24년도에는 다시 2,000억 가까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조금 흘러내리고 있고요. 반면에 이 모회사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막 급등하고 있어요. 네, 뭐 반도체 부분 때문이 아니라 모르겠어. 바이오 사업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르겠어. 일단 바이오 솔브레인 홀딩스가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솔브레인도 지분 가치로 따지면 꽤 많습니다. 네, 한 5,600억 정도 지분 가치가 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시총은 7,6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부문 자회사도 있고 2차전지 전해액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오 쪽 자회사가 ARK 다이아그노스틱스라고 하는 체외 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뭐 항암제, 뇌전증 이런 치료 약물의 체내 농도가 얼마인지 정도 검사하는 사업들하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약물 검사 제품을 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향으로 자동화 장비를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 뭐 미세 유체 기술을 이용해서 5분 만에 20종의 혈구 분석을 자동으로 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잘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최근에 이제 캔서 무샷 주목받으면서 이쪽이 또 부각을 받아서 주가가 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캔서 무샷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인 암 정복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암 사망률을 25년간 50% 정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라고 하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굉장히 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이 한 7,600억 정도인데 이 ARK 다이아그노스틱스 요게 순이익이 200억대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 회사라고 막 적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은 또 PER 10배만 주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20배만 줘도 4천억짜리 기업 가치를 받는 회사니까 뭐 솔브레인 지분 가치는 뭐 이중 상장이니까 할인을 고려하고 다이아그노스틱스 뭐 여기도 고려하고 2차전지 전해액 사업도 하면 현재 시총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시장의 기대가 좀 투영이 돼서 최근에 안 그래도 캔서무샷과 더불어서 저평가 진단까지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 관련들로 뜨는 거네요. 바이오 관련으로 뜨는 지주회사는 참 오랜만에 봅니다. 예. 네,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는 13%대 급등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바이오로 뜨다니. 예. 네, 그리고 식품주들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일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삼양식품 오늘 또 3% 올랐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가격 인하한다는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막 밑으로 솟구쳤었는데 또 실적 발표 시즌 되니까 또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뭐 농심도 많이 올랐고 삼양식품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농심은 좀 꺾였는데 삼양식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소맥 선물 가격은 예전부터 꺾였는데 그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이익이 확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K푸드 열풍 때문에 탑라인이라고 하죠. 그 매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적 호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정말 더웠잖아요. 35도를 넘는 폭염을 기록을 하면서 빙과류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네, 평년 대비 더위가 굉장히 또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메로나 붕어쌈 많고 이런 제품 가격 인상 효과도 2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 컨센을 80% 상회를 했죠. 그래서 실적이 요즘에 잘 나오는 업종이 많지 않습니다. 네, 당장 최근에 이제 실적 컨센 상향되는 업종만 해도 굉장히 일부인 것 같아요. 자동차나 증권 이런 좀 일부 섹터의 하나인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섹터도 그렇게 막 많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실적이 조금 좋은 종목들은 주목을 계속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방어주들이잖아. 경기 방어주. 약간 방어주들이라 물론 이제 그 원가가 떨어져서 마진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장이 나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성장주들의 축이 제대로 안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테마. 요즘에 테마가 올라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포모 현상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뭐 관련주들 다 상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중에 저도 처음 듣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뭐 우리로, 엑스게이트, 텔레필드, KCS, 코위버, PPI 이게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우리로는 별로 상관없는 회사인데. 아니 뭐 여기 상관 있는 회사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게임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장 형태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는데 H뱅 관련주들도
HBM이 아니라 그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이런 거는 오전에 한 25%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11%로 끝났고요. 네. 파워로직스 20%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12%로 끝났고요. 서남 17% 급등했다가 5.5%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덕성은 상한가 갔다가 플러스 7%로 마감했으니까 아주 뭐 이거 잘못 물렸다가는 엄청나게 돈을 잃을 수 있는 그러네요. 네, 하루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맥신 테마주 마찬가지인데요. 나인테크 뭐 오늘 25%까지 급등했다가 플러스 5%로 끝났고요. 휴비스는 상한가 갔다 18%로 끝났고 태경산업은 20%까지 급등했다 보합으로 끝났고 다 이런 식입니다. 예. 네, 뭐 근데 요즘 테마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초전도체로 시작해서 맥신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 네. 이런 거는 참 한두 번은 무시해도 계속 이런 것만 올라가면은 또 사람이 또 욕심을 내기도 좀 쉽긴 한 것 같아요. 기계들 이기기 힘들어요. 네, 명확한 거는 기계들 여기서 이기는 분들은 앞으로도 단타 대회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고 아니면은 작은 돈으로도 이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굳이 뭐 전재산 다 갖고 뛰어들 거 없이 뭐 카지노 왔다고 생각하고 한 몇백만 원 가지고 그렇죠. 자기 운을 테스트해 보세요. 근데 사실은 규모가 커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몇백만 원 가지고 해가지고 잘 됐다고 큰 돈으로 해서 잘 된다? 그건 또 사실은 보장은 없지만 몇백만 원도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운용하는 자금의 한 5% 이내로 그러니까 테스트를 뭐 해보는 게 해서 했는데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접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여기는 안 되는구나. 그게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옵션 콜했다가 911 테러 나가지고 끝난 날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참 고마워요. 작게 막았어. 그 당시 저한테는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그 홀라당 다 날리고 나니까 선물 옵션 근처도 가기도 싫더라고. 이거는 뭐 내가 방법이 없구나. 뭐 비행기가 가서 건물을 치는데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네. 뭐 이러면서. 그건 참 운도 없네요. 하필 옵션 걸어놨는데 9.11 테러가 그때 발생해가지고. 아니 그 옵션을 그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 벌고 잃고 막 계속 그런 거야. 그래서 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뻥 하고 터진 거야. 그래서 그냥 홀라당 다 날렸지. 그때까지 있었던 거. 네. 뭐 안타깝습니다. 네. 뭐 안타까워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쪽에 이제 안 쳐다본다니까. 다 경험이야. 뭐 그 정도면 싸게 막았지 뭐. 아직까지 하고 있어서 봐. 폐가 멍시하고 있어. 네, 하여튼 여기 그렇습니다. 엉개질 뻔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